여러분, 디스크가 찢어졌다. 척추가 구겨졌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 찢어진 디스크, 그 구겨진 척추를 펴줘야 할 시간이 바로 잠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마저 척추를 더 망가뜨리는 자세로 자고 계십니다. 자는 동안 척추가 쉬지 못하면 수명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하루 8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보내면 척추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요. 낮에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밤에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이면 3분의 1입니다. 그 3분의 1을 척추를 구부리고 비틀고 눌러서 보낸다면 나머지 시간에 아무리 바른 자세를 유지해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잠자는 시간이야말로 척추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매일 밤 날려버리고 계신 겁니다. 저는 30년간 척추 구조와 수면 습관을 연구해온 김원재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다리 저림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 아침마다 몸이 뻐근해서 일어나기조차 힘들다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대부분 깜짝 놀라십니다.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잠자는 자세를 묻는다고요.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자고 나면 더 아프다면 그건 잠자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밤새 척추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5가지, 그리고 단 하나, 척추를 살리는 황금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 이 영상 한 번만 보세요. 그 한 번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평생 이 자세로 자왔는데 지금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60이 넘어가면 몸이 달라집니다. 20대, 30대 때는 잘못 자도 금방 회복됐어요. 40대, 50대까지는 좀 뻐근해도 참을 만했죠.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력이 뚝 떨어지고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통증이 되고 결국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집니다. 척추는 기억합니다. 매일 밤 어떤 자세로 누웠는지, 어디가 눌렸는지, 어느 쪽이 꺾였는지 전부 기억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통증이 되고 질병이 되고 결국 여러분을 침대에 가두게 됩니다. 걷지 못하게 되고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만들죠.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척추에게는 치료의 시간이에요. 낮 동안 받은 모든 충격과 압력을 풀어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척추를 더 망가뜨리는 시간으로 쓴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아픈 게 당연합니다. 댓글로 지금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오늘 밤부터 바꿀 자세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누우면 천국이다 하시면서 저녁 식사 후엔 늘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곤 했죠.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사실 몇 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더 아프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 중반이 넘어가시니까 당연히 허리가 약해지는 거라고요. 그땐 몰랐어요. 그 자세로 주무신 게 척추를 매일 구기고 있었다는 걸요. 그 소파에서 엎드리듯 누워 주무시는 모습이 결국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이게 편한데 뭘 하시면서 계속 소파에서 주무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화장실에 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구나.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싶었죠. 결국 제가 모시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척추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잠자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소파에서 몸을 비틀어 주무신 게 매일 밤 척추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저 편하게 쉬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편안함이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세 한 번 바꿨다고 나아지겠어? 하시지만 그 한 번이 척추를 펴느냐, 더 구기느냐의 갈림길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습관을 봐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낮엔 괜찮은데 자고 나면 더 아프다고 하셨죠. 그건 낮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새 척추가 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잠자는 동안조차 척추가 구겨져 있었다는 뜻이죠. 특히 소파에서 자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TV 보다가 그대로 잠드시고 새벽에 깨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대부분 한두 시간밖에 안 잤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척추는 망가집니다. 소파에 푹 꺼진 자리, 비스듬한 각도, 목을 괴는 자세, 전부 척추에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 5가지.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자는 자세를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다리를 끌고 다니시기 전에 오늘 밤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자세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척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척추를 망가뜨리는 수면 자세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척추는 다림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시간을 척추를 구기고 비틀고 눌러버리는 시간으로 쓰고 계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자세, 이건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입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척추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엎드려 자기. 이건 척추를 비트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엎드리면 숨쉬기 힘드니까 대부분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죠. 그 순간 목뼈가 돌아가고 등뼈가 틀어지고 골반까지 함께 비틀립니다. 허리는 마치 걸레를 짠 것처럼 꼬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국내 척추재활학회 연구에 따르면 엎드린 자세는 허리 압력을 서 있을 때보다 약 3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서 있을 때도 허리가 힘든데 누워서 쉬는 시간에 3배나 더 힘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쉬려고 누웠는데 척추는 더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영수님은 1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허리는 멀쩡하다고 하셨지만 다리가 당기고 저리기 시작했죠. 검사해보니 디스크가 눌려 있었어요. 매일 밤 엎드린 자세가 척추를 비틀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박영수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잤는데 왜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이제야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부터는 엎드려 자는 습관, 오늘로 끝내세요. 아무리 편해도 호흡이 막히는 자세는 척추도 막힙니다. 엎드리지 않기 어려운 분은 가슴 밑에 낮은 쿠션을 대고 목은 최대한 정면으로 두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엎드려 자는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엎드려 주무시나요? 소파나 바닥에서 자기, 이것도 척추 각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소파는 푹 꺼집니다. 바닥은 반대로 너무 딱딱합니다. 둘 다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미국 척추건강협회 조사에 따르면 소파에서 자는 사람의 70%가 아침 요통을 경험했습니다. 한두 시간 낮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척추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소파는 앉으라고 만든 거지자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서울에 계신 72세 이정자님은 TV 보다가 늘 소파에서 잠드셨죠. 한두 시간 잤는데 허리가 뻐근하다던 그분, 결국 MRI에서 디스크 눌림이 확인됐습니다. 소파에 푹 꺼진 그 자리가 매일 척추를 구부려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자님은 TV 보다가 잠깐 눈 붙이는 건데 설마 그게 문제겠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잠깐이 매일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일주일이면 10시간, 한 달이면 40시간, 1년이면 거의 500시간을 잘못된 자세로 자는 겁니다. 척추가 견딜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매트리스 위에서만 수면하세요. 스프링이 적당히 받쳐주는 하드 타입을 선택하면 척추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은 매트리스는 교체하세요. 스프링이 꺼지면 척추도 함께 꺼집니다. 여러분 댁 매트리스 몇 년째 쓰고 계신가요? 높은 베개. 이건 목과 허리를 동시에 망가뜨립니다. 높은 베개는 머리를 꺾어 놓습니다. 그럼 목뼈가 꺾이고 등과 허리가 연쇄적으로 긴장하죠. 목만 아픈 게 아닙니다. 등 전체, 허리 전체가 밤새 긴장 상태로 있는 겁니다. 서울대 신경생리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머리 각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경추 압박이 정상의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베개 하나 때문에 목이 2배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목이 꺾이면 뇌로 가는 혈류도 막힙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5세 박철민님은 베개를 2개 겹쳐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자고 나면 목이 뻐근하다 하셨는데 결국 경추가 굳어 있었죠. 베개가 높으면 머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목부터 허리까지 전부 긴장하게 됩니다. 박철민님께 베개를 낮춰보라고 권했더니 그럼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습관입니다. 2, 3일만 적응하면 오히려 낮은 베개가 훨씬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목이 펴지는 느낌이에요. 베개는 목 뒤가 살짝 받쳐질 정도의 낮은 높이가 정답입니다.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 바로 교체하세요. 베개도 소모품입니다. 1년 넘게 쓰지 마세요. 눌러서 푹 꺼진 베개는 이미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베개, 지금 너무 높지 않나요? 옆으로 눕되 무릎 사이 쿠션이 없는 자세, 이것도 문제입니다. 옆으로 잘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이 없으면 무릎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틀어집니다. 위쪽 다리의 무게만으로도 골반이 돌아가고 허리가 비틀리는 겁니다. 척추 물리치료학회 실험에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댄 그룹은 요통이 40% 감소했습니다. 작은 쿠션 하나가 통증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인천에 계신 70세의 김인자님은 협착증 때문에 옆으로만 주무셨어요. 그런데 무릎 쿠션이 없어서 골반이 돌아가면서 통증이 악화됐습니다. 옆으로 자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무릎 사이를 비워둔 게 문제였던 거죠. 김인자님께 얇은 쿠션 하나를 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쿠션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 겁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 한 장, 그것만으로 척추 정렬이 유지됩니다. 쿠션이 두꺼우면 반대로 골반이 틀어집니다. 얇고 부드럽게 받쳐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밤 무릎 사이에 쿠션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 이건 척추의 비대칭을 고정시킵니다. 늘 같은 방향으로 자면 몸의 한쪽 근육이 짧아지고 다른 쪽은 늘어납니다. 결국 척추가 한쪽으로 고정돼 버립니다. 마치 나무가 한쪽으로 휘어진 것처럼 여러분 척추도 한쪽으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노르웨이 척추연구소 조사에서 한쪽으로만 자는 사람의 60%가 측만증 초기 소견을 보였습니다. 자세 하나가 척추 모양까지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는 곧았던 척추가 습관 때문에 휘어지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정태수님은 늘 왼쪽으로만 주무셨습니다. 결국 허리 한쪽이 짧아지고 어깨가 틀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어깨 높이가 다르다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옷을 입어도 한쪽이 처지고 사진을 찍어도 몸이 비뚤어 보였어요. 정태수님은 왼쪽이 편한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몸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쪽이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편안함이 척추를 더 틀어지게 만듭니다. 자세가 한쪽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자기 전 한번 반대 방향으로 5분만 누워보세요.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몸이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2, 3일 버티면 반대쪽도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늘 같은 방향으로만 자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자세만 바꿔도
척추의 압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자세들을 바로잡기 위한 수명을 늘리는 황금 수면 자세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마다 허리를 괴롭히던 분들이 이 자세 하나 바꾼 뒤로 새벽에 허리를 쭉 펴며 웃었습니다. 척추는 돈보다 약보다 습관 하나를 더 기억합니다. 잠자는 동안 척추가 진짜로 쉬게 하려면 단 3가지면 됩니다. 척추의 곡선을 유지하는 것, 호흡이 막히지 않는 것, 몸이 비틀리지 않는 것, 똑바로 눕기, 이게 척추의 원래 모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누웠을 때 등과 허리가 바닥에 고르게 닿아야 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몸 옆에 두고 다리는 약간 벌린 상태요. 이 자세에서만 척추의 S라인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숨이 편안해야 척추도 쉽니다. 처음엔 불편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자세니까요. 하지만 2, 3일만 버티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에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집니다. 그때 느끼는 편안함은 그 어떤 치료보다 확실합니다.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아침마다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똑바로 누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세요. 그러면 허리의 긴장이 풀리면서 훨씬 편안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가 되니까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닿게 되거든요. 옆으로 잘 땐 무릎 사이 쿠션을 잊지 마세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똑바로 눕기가 어렵죠. 그럴 땐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을 끼워주세요. 그 작은 한 장이 골반을 잡아주고 척추를 바로 세워줍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이게 편안한 자세구나 하고요. 옆으로 잘 때는 새우처럼 몸을 말지 마세요. 너무 웅크리면 척추가 구부러집니다. 살짝만 굽히는 겁니다. 태아 자세라고 해서 완전히 둥글게 말면 오히려 척추에 부담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살짝만 굽히세요. 베개는 낮게 목을 받치듯 놓으세요. 베개는 머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목을 받쳐주는 겁니다. 고개가 꺾이지 않게 목 뒤가 부드럽게 닿도록 낮은 높이가 좋습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다음날 목과 허리가 동시에 편안해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베개 높이는 본인 주먹 하나 정도면 적당합니다. 손을 쥔 높이가 대략 7, 8cm 정도 되죠. 그 정도면 목을 받쳐주면서도 고개가 꺾이지 않습니다. 베개를 고를 때 이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수면 환경 점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트리스보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푹신한 소파, 너무 딱딱한 바닥 모두 금물입니다.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 위에서 자야 척추 곡선이 유지됩니다. 10년 넘은 매트리스라면 아무리 고가라도 교체하세요. 스프링이 꺼지면 척추도 함께 내려앉습니다. 매트리스를 손으로 눌러봤을 때 너무 푹 들어가지 않고 적당히 저항이 느껴지는 게 좋습니다.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그 매트리스는 수명이 다한 겁니다.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매트리스 아래에 얇은 합판을 깔면 단단함이 보완됩니다. 33 루틴을 기억하세요. 30분마다 30초 서기입니다. 낮에도 척추는 쉬어야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허리는 눌립니다. 30분마다 일어나 30초만 허리를 펴세요. 그 30초가 디스크를 살리고 노후를 바꿉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양손을 허리에 대고 뒤로 밀어주는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화장실 갈 때, 물 마시러 갈 때, 그때마다 허리를 한 번씩 펴주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자기 전 5분만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누워 몸을 천천히 비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척추가 이완됩니다. 근육이 풀린 상태로 잠들면 척추가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고양이 자세도 좋습니다. 네 발로 엎드려서 등을 위로 둥글게 말았다가 아래로 내리는 동작이요. 5번만 반복해도 척추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조심하세요. 벌떡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누워서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세요. 누운 상태에서 바로 상체를 들어 올리면 허리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아침 요통이 줄어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척추 건강의 비밀입니다. 디스크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디스크가 마르고 쿠션 역할을 못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면 디스크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을 마시면 디스크 수분이 유지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디스크가 말라 있어요. 물 한 잔이 디스크를 다시 부풀려 줍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싼 의자, 비싼 침대를 찾습니다. 하지만 척추가 기억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허리를 고쳐주는 건 장비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입니다. 매일 밤 어떻게 눕는지, 낮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무기력했던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같은 말을 듣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왜 나아지질 않냐고요? 그럴 때마다 묻습니다. 어젯밤 어떤 자세로 주무셨나요? 허리를 구부린 채로 잠든 사람은 아침마다 엉켜있는 삶을 깨웁니다. 반대로 척추를 곧게 펴고 자는 사람은 다음날 세상을 곧게 마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자는 자세가 단순히 허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엎드려 자면 척추가 비틀립니다. 소파나 바닥에서 자면 척추 각도가 무너집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과 허리가 동시에 망가집니다. 옆으로 자되 무릎 사이 쿠션이 없으면 골반이 틀어집니다. 늘 한쪽으로만 자면 척추가 비대칭으로 고정됩니다. 이 5가지만 피하면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바로 누워 자면 척추가 펴집니다. 무릎 사이 쿠션 하나면 골반이 정렬됩니다. 낮은 베개로 바꾸면 목과 허리가 쉽니다.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자면 척추 곡선이 유지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 30초만 서면 디스크가 살아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아십니까? 잘못 관리하면 5년 후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10년 후엔 휠체어에 앉게 될 수도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여행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포기하게 됩니다. 허리 때문에 삶이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70이 넘어도 등산을 합니다. 80이 넘어도 여행을 다닙니다. 손주들과 뛰어놀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허리가 펴져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꾸세요. 누워 있을 때 허리가 펴지고 숨이 편한 자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는 게 아니라 삶이 굽습니다. 그런데 그건 늦지 않았습니다. 척추는 아직도 당신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고요. 허리 때문에 포기했던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됐다고요. 이 모든 게 자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